오늘은 부동산의 어,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중요 지표가 부동산의 중요 지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의 중요 지표가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 차기 전에 왜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곧 카르텔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더 이상 어떻게 팔지 않는 것입니다. 팔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공급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량은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부동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입주 물량을 보고 우리가 살 때 사야 한다는 말이고요. 호재라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면 안 됩니다. 호재는 곧 덤입니다. 덤. 그리고 호재는 카지노의 룰렛과 같고요. 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호재를 호재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는 단순히 덤으로 봐야지 그것을 사야 되는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는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그 지표를 활용해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매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경매도 결국은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고 그 다음 잎사귀를 보는데, 이 경매는 매수 기술, 바로 잎사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다음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빅데이터, 이것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첫 번째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마음, 다른 말로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 지수라고도 하고 공포 지수라고도 합니다. 빅스 지수가 계속 높아질 때,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그 나라의 GDP를 보아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비 심리, 유동성 소비 심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소비 심리는 바로 유동성 지수와 소비 지수입니다. 요것을 보면 미국의 소비 유출이 증가하면 판매가 증가하고요. 그러면 미국 산업 생산이 증가합니다. 미국 산업 생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10년물이겠죠. 우리가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후 6개월이 지나면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단기 금리차와 더불어 런던과 미국의 금리차, FRED, 테드 스프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유 가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FRED 그래프를 할 수 있고요. 이 원유 가격은 물가와 연동이 되고요. 생산자 지수, 소비자 지수도 전부 다 원유 가격과 연동됩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 지수도 보면 유용합니다. 원 달러 환율은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 증시와 부동산은 전부 다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지수를 같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우리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조업 구매지수입니다.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고요.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화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PMI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나라 실제 산업의 현황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재고율 지수를 보아야 됩니다. 자, 물건을 얼마나 재고가 쌓여 있는지 보아야 되고요. 다음, 고용률과 실업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률과 실업률별 동장 평균 과정률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지수도 같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류 지수는 FRED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실업률 시간당 임금 지표를 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통계청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당 실업률 임금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 신흥국 지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SCI 지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개 변동성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 세 번째 소비 유동성 지수와 소비 지수, 네 번째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다섯 번째 원유 가격, 6 원달러 환율, 7 한국의 외환 보유액, 8.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9. 실제 산업의 현황, 재고율 지수, 고용률, 산업률, 공장평균 과정률, 반도체 지수, 물류 지수, 실업률, 시간당 임금 지표, 마지막 10번째 MSCI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급등 후 지속될 때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ECD GDP 세계 경기 지수가 급락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지수가 급락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급락 후 역전 6개월이 지속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유가와 부채가 물가는 급락하고 부채가 급등한 경우 경제위기가 올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낮아지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지수 PMI가 지수가 낮아지면 경제위기가 올릴 수 있고요. 제조업 재고율 지수가 급등하고 재고율이 급등하고 가동률이 급락하고 물류량이 급락하고요. 반도체가 급락하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시간당 임금이 급락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신흥국 지수가 급락할 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이와 같은 지표들이 위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에서 선행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